중소기업 중앙회 PT, 과제 수행 면접 준비 방법 정리해 보았습니다. 면접 진행 방식과 함께 알아두면 좋은 배경 지식, 그리고 그 배경 지식 어떻게 활용하셔야 될지 설명해 드릴게요. 중소기업 중앙회는 총 2차에 걸쳐 면접을 진행하는데요. 1차 면접은 PT 면접과 과제 수행 면접으로 진행이 됩니다. 2025년 상반기 기준으로 PT 면접은 20분의 준비 시간 후 3분의 발표와 7분의 질의응답으로 진행이 되었고요. 과제 수행 면접은 4인 1조로 진행이 되었고요. 2명씩 한 팀이 되어서 주제에 대한 방안을 논의하고 각 팀이 발표를 진행하게 되면 교차 질의를 진행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습니다. 2025년 상반기 기준으로 기출 주제를 살펴보면 모두 중소기업 중앙회 사업이나 중소기업에 영향을 미치는 이슈에 대해서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시간이 부족한 취준생 분들을 위해서 알아두면 좋은 중소기업 중앙회의 역할 몇 가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중소기업의 목소리 대변입니다. 중소기업 중앙회는 중소기업을 대표하는 경제단체인데요. 더 정확하게는 중소기업들의 권익을 대변하기 위해 만들어진 조직입니다. 그렇기에 외부의 비판을 받을지언정 중소기업들의 입장을 강력하게 대변하는 것이 이 조직의 목표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시로 기업 승계 세제 개편을 촉구한 것이 있는데요. 중소기업의 경우 대를 이어 가업을 물려받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는데요. 영세한 중소기업에게는 상속세와 증여세가 부담이 되어서 가업 승계가 되지 않거나 승계 후 투자나 고용 여력이 줄어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로 인해 중소기업 중앙회는 2022년 11월 기업승계 입법추진위원회를 발족하고 기자회견을 열어 정부의 입법을 촉구하였습니다. 이러한 노력으로 2023년 증여세 분할 납부 기간을 5년에서 15년으로 확대함으로써 기업 승계 부담을 줄이는 방향으로 세법을 개정하였습니다. 이렇게 중소기업 중앙회는 영세한 중소기업에 부담이 되는 문제가 있다면 적극 나서서 목소리를 내므로써 제도 변경이나 법 집행의 유예기간 연장과 같은 결과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공정거래 환경 조성입니다. 대부분의 중소기업은 대기업에 비해 시장 지위가 낮고 힘이 약하기 때문에 울며 겨자 먹기로 불공정 거래를 하거나 불리한 조건으로 거래를 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서 중소기업 중앙회는 납품단가 연동제라는 제도를 안착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두 가지의 노력을 했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는 정부와 정치권, 관계기관 등을 상대로 납품단가 연동제의 도입 필요성을 설명하였습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원자재 가격이 급등함으로써 중소기업이 대기업에게 납품 단가를 정확하게 받는 것이 어려워졌는데요. 이로 인해 중소기업 중앙회는 납품단가 연동제가 조속하게 입법이 되어야 한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알렸습니다. 그리고 실태조사나 세부 시행 방안 등을 연구하여서 제도가 왜 필요하고 어떻게 설계되어야 하는지까지도 정리를 했습니다. 두 번째로는 제도가 정착되고 확산되기 위해서 현장 적용도 지원을 하였는데요. 납품대금 연동제라는 법이나 제도가 생기더라도 편법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실제로 중소기업들이 제도에 맞게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연동제 확산 지원 전문기관으로 지정이 되어서 상시적으로 중소기업을 지원하였고요. 업종별 교육이나 찾아가는 설명회 등을 통해서 제도 관련 내용을 중소기업들에게 꾸준하게 알리는 데 노력을 하였습니다. 또한 공정거래 환경 조성을 위해서 납품단가 연동제 이외에도 하도급 분쟁 조정, 기술 탈취 근절을 위한 제도 개선 필요성 제기, 불공정 거래 피해를 구제하고 법률 상담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중소기업들이 대기업과의 거래에서 마진이 줄어드는 것을 막고 현금 흐름을 원활하게 하여서 도산과 부실 위험을 낮췄다는 점에서 매우 큰 역할을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중소기업 안전망 제공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대기업도 언제든지 휘청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도 살펴보셨을 텐데요. 고금리, 고물가, 고환율 등 경영하기 어려운 상황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중소기업은 언제든 폐업할 수 있다는 위기의식이 항상 있습니다. 이러한 위험을 조금이라도 덜어주기 위해서 중소기업 중앙회는 공제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제도가 노란우산 제도인데요. 노란우산은 폐업, 사망, 노령화 등 공제 사유가 발생했을 시 생활 안정과 사업 재기를 돕는 소기업, 소상공인 공제 제도로서 대표자들이 생계 리스크에 대비해 목돈을 마련해두고 폐업과 노령과 같은 공제 사유가 생기면 납입 부금과 함께 연복리로 이자를 지급받는 사업주 퇴직금 성격의 공제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목적 자체가 생활 안정과 사업 재기 지원에 맞춰져 있기 때문에 사회적 안전망 성격이 매우 강한데요. 따라서 정부에서도 1년에 최대 600만 원 한도 내에서 소득공제 혜택도 제공할 정도로 중소기업 사장님들의 적극적인 가입을 권유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중소기업 중앙회는 중소기업 공제기금, 중소기업 보증공제, 파란우산 손해공제, PL 단체보험 등 다양한 공제 사업을 운영하여 중소기업들의 리스크를 줄이는 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이런 중소기업 중앙회의 역할을 파악하신다면 2025년 상반기에 출제된 이런 주제에 대해서 보고 계시는 방안과 같은 내용들을 발표하실 수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로 부실의 원인을 제도적으로 줄이는 개선안을 정부나 금융권에 제시한다라는 것을 제안할 수 있습니다. 현장에서 얻을 수 있는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업종, 지역, 상권별로 부실 원인 데이터를 모아서 상환유예 만기 연장 조건을 현실화하고 금리 부담도 완화하고 재기형 지원을 부실 관리와 재기 지원 패키지로 건의한다는 방안을 제시하실 수 있습니다. 이때 도덕적인 해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무조건적인 탕감이 아니라 교육을 이수하거나 매출 신고, POS 데이터 연계, 컨설팅 참여 같은 조건부 지원을 제안하신다면 디테일한 부분까지 고려하셨다라는 점을 면접관 분들에게 어필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는 소상공인의 부실을 줄이기 위해서 공정거래 환경을 조성한다라는 것도 제안할 수가 있는데요. 원가 급등과 수수료 전가 등으로 마진이 붕괴되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연체가 늘어나기 때문에 가격 조정을 협의하거나 조정을 지원하는 것은 곧 소상공인들의 부실을 예방한다라는 논리로서 납품대금 조정 협의, 분쟁 조정, 거래 관행 개선 이런 제도들이 잘 운영되고 있는지 정부와 합동 모니터링을 제안하고 불공정 관행에 대한 정책을 정부에 건의하고 표준 계약, 정산주기 단축, 대금 지급 준수 캠페인을 진행함으로써 소상공인들의 부실률을 줄이고 경영을 원활하게 할 수 있다고 방안을 제안할 수 있습니다. 물론 중소기업 중앙회가 하고 있는 다른 사업과 역할, 그리고 트럼프 2기 집권에 따른 관세 이슈와 같은 최신 이슈도 공부하실 필요가 있지만 설명해드린 중소기업 중앙회의 역할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계시다면 여러 가지 주제를 어렵지 않게 풀어나가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중소기업 중앙회 PT와 과제 수행 면접 준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정보를 설명해 드렸습니다. 잘 참고하셔서 꼭 면접에서 좋은 결과 거두실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더 자세한 중소기업 중앙회의 역할이나 최신 이슈 정리가 필요하신 분들은 고정 댓글에 있는 중소기업 중앙회 강의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영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